저는 2022년 대한요로생식감염학회 회장을 맡게 된 이승주입니다.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비뇨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요로생식기 감염 분야의 전문 학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로 감염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이제 유병률도 높고 또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제 여성 방광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자면은 이제 성매개 감염. 그래서 이제 우리 요로생식 감염학회는 말 그대로 요로와 생식기 감염을 다루는 학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께 와닿는 분야는 여성 방광염하고 성매개 감염. 예전에 우리 성병이라고 불렀던 그 두 가지 감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요로생식 감염학회에 몸담은 지는 20년이 넘었고, 제가 이제 젊을 때부터 이 학회에서 여러 가지 나름 열심히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회장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전문으로 했던 학회이고 또 아주 애착이 가는 학회이기 때문에 이번 회장이 되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우리 요로생식 감염 분야에 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항생제 같은 이제 치료제에 내성이 많아지면서 이제 치료가 어려워지고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연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걸 조금 체계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좀 두는 부분은 감시 체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게 일단 우선 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매개 감염이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감시 체계 및 또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이라든지 또 예방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게 좀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요로생식 감염 학회는 대한비뇨의학회라는 이제 아주 비뇨의학 큰 학회의 이제 분과 학회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또 이 요로생식 감염이 비뇨의학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이제 여성들을 또 다루는 산부인과라든지 이제 성매개 감염 또 같이 다루고 있고, 또 이쪽은 그 감염 질환은 또 다른 이제 그 단체들이나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조금 우리끼리만 하는 이런 약간 이제 축소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염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기초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한요로생식감염학회가 또 아시아 요로생식감염학회 또 하나의 이제 아주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염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그 지역별 그 감염이 또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함께 코웍을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중점으로 이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비뇨의학과가 그동안에 잠깐 이제 인기가 조금 떨어져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이제 또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비뇨의학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비뇨의학의 암이라든지 또 어떤 배뇨장애, 또 무슨 남성 질환 이런 여러 가지가 결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들의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을 깔고 있는 게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에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또 세분화되다 보면 이걸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전공하고 앞으로 더 중점을 두더라도 이 감염 질환은 기본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또 우리 요로생식 감염학회에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같이 토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비뇨의학과 의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주 큰 뜻을 이룰 것 같은 생각이어서 저는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이선주고 2014년, 15년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이어오던 성병 감시 사업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 감시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감염학회니까는 감염에 대한 치료로서 항생제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공동 연구 그리고 학교에서의 연구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는 뭐 제가 구태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한 우물을 계속 파십시오. 학문 분야에서.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길호입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할 것 같으면은 저는 1990년 비뇨기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의 특이한 경력으로는 2000년도에서 2002년 약 2년간 캐나다에 있는 캘거리 대학의 생화학 교실에서 그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였고 또한 요로 생식기 감염학계 전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잘라질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옛날에 좀 못했던 거를 조금 연구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30년간 요로 감염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그 연구실은 옛날부터 그 만성 요로 감염,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 그리고 만성 전립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시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성매개 감염병 및 아주 특이한 성매개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 변이 같은 것을 해서 이걸 연구를 많이 하고 또한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은 특히 그 중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기존의 그 성매개 감염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치료하면 쉽게 고쳐질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지스로마이신과 목시플록사신이라는 두 가지 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업과에서 두 약을 많이 쓰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그 두 약을 많이 씀으로써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과거와 다르게 항생제에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감염이 극도로 많이 되고 있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슈퍼버그로 해서 치료할 약이 없다는 그런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감염이 되면은 결국은 완치나 재발을 위해서 항생제 내성 검사를 받고 또한 치료를 받고 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성행위를 한 성배우자도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일단은 과찬의 말씀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어떤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학교나 또 지인들의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연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중간 끊어져서 그런 점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람된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연구를 해서 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려서 그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우리 학회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치료에 진단이나 치료에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던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보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후학들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년이 저도 저희 선배님처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정을 갖고 물론 비뇨기과도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수술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사소한 것도 좀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우리 후학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바람입니다.
요로 감염에서 특히 난치하는 것이 꼭 우리가 제가 전공의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게 만성 전립선염입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사실상 환자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의사도 싫어하고 또 대학병원에도 이런 환자 오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십몇 년 동안에 만성 전립선염 있는 환자들의 검체를 모아서 최근 분자 유전학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의 앞으로 남았던 한 2, 3년의 일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한 건데 지금까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항생제 내성은 보통 한 2,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검체를 뽑아갖고 DNA를 뽑아서 유전자 증폭을 해서 그 분석을 맡기면은 그 저희한테 다시 오는데 한 2, 3일 걸리고 그것을 또 분석하는데 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중요 테마는 환자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3, 4시간 안에 검체 결과를 보고 바로 약물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지금 연구고 그것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연구는 지금 기존의 진단 키트는 민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발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것보다 민감도가 한 10배 정도 높은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마도 그것도 한 1년이면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소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2018년에서 19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던 순천향대학 김용호입니다.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 그러면 국민 건강에 제일 중요한 감염병을 다루는 학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여성의 방광염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남성하고 틀려서 여성은 이게 임신도 해야 되고 폐경도 겪고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들 그다음에 지금 여성의 사회활동도 많고 그런데 이런 여성의 방광염과 더불어서 이게 노인 환자들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남녀가 틀리기 때문에 항생제만 쓰면 그냥 병이 잘 낫는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회장하면서 처음으로 이 소변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소변은 균이 없다는 착각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미국에서 프로젝트에서도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미국도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소변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소화기내과 질환이 방광에도 똑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학회는 이게 국민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성병 관리라든지 항생제 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비뇨생식계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폭넓은 활동, 좀 더 다양한 분야, 다양한 그다음에 학문과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챌린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의학도들인데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공부하는 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언스라는 거는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지금 로봇개가 나오고 지금 항공 택시가 나오고 이러는 시절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새로운 우리가 진단 사이언스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과거의 향수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In the future medicine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앙대학교 김태현 교수고요. 지금 현재 13대 이성주 회장님 바로 전 12대 회장을 역임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학회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학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학회 명칭처럼 요로생식기 감염학회처럼
항생제 내성을 줄여야 하겠다. 이게 하나의 모토였고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돌아갈 때가 이게 항상 문제가 배뇨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세 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성을 떠날 때 배뇨 관련된, 또 특히나 배뇨 관련돼서 감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학회장 하는 동안에 항생제 내성 관련된 항생제 내성을 줄여보자, 내성 관련된 지침을 하나 만들었었고, 특히나 또 하나는 연세가 많으신, 특히 요양병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노인 환자분들을 위해서 배뇨 관리, 요런 약간의 만화 비슷하게 소책자를 하나 만들었고, 우리 학회의 근간인 요로 생식기 감염 교과서를 만든 이 세 가지 일이 가장 중점 사업이었고, 제가 회장을 역임하고 후에 좀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그렇고 의학이 우리 생에 굉장히 필수잖아요. 비뇨의학과 이러면 필수라는 단어가 반드시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학들이 다른 학문도 굉장히 좋은 학문이 많지만 비뇨의학 자체도 굉장히 질환이 많고 고령화되면서 병이 많아지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을 전공을 하면 후에 보람이나 의미를 굉장히 찾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후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보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필수, 이센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우티의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조선의대 임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이 있고, 엑스퍼트 미팅이 있고, 막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회 때마다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그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 같은 경우는 토픽 자체를 조금 챌린징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단답형의 주로 질문성을 가진 주제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 가을에 있을 엑스퍼트 미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주제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는, 좀 이미 좀 서머리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서, 이번 워크숍은 주로 젊은 쌤들이 많은 발표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고요. 엑스퍼트 미팅은 그 분야에서 어떤 명성이 있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의 기획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비뇨의학과 김광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문장으로요. 어려운데. 요로 감염에 생기는, 요로에 생기는 감염과 생식기에 생기는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회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많이 이제 올라올 거고, 그래서 요로생식기 감염, 예를 들어서 방광염, 신우신염, 전립선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성병,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많이 올라갈 거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적절한 물을 잘 드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요로생식기 감염에는 기본적으로는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골드만 비뇨의학과 의원 잠실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민승기라고 합니다. 요로생식기 감염이라는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모든 의사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도 아주 쉬운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거든요. 그 질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항생제 복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부터 항생제에 대한 복용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복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확한 항생제 선택, 그 다음에 정확한 복용법, 정확한 복용 기간을 지키는 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T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트렌드는
젊은 층에서 SI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성 경험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고 활발하게 성 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게 인식이 아직은 또 너무 젊은 분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 수가 젊은 층에서 특히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성매개 감염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의 병이 아닌 거죠. 성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임 관련성, 그 다음에 자녀, 2세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에서 성매개 질환 감시체계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조이주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조이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전파되고 전염되는 질환을 성병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성매개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꼭 성관계뿐만 아니라 뭐 키스나 포옹이나 혹은 또 같은 침구를 이용하는 이런 친밀한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뜻으로 하기 위해서 성매개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임균으로 인한 요도염이나 뭐 클라미디아, 단순포진, 뭐 콘딜로마라고 얘기하는 이제 곤지름, 매독 이런 질환들을 이제 총칭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혹은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전염된 여러 가지 질환들인데요. 질환 특성상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서로 친밀한 사이에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이 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시는 젊은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좀 귀찮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뭐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질환들을 이제 감시하고 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증상이 없어도 전염이 돼요. 그리고 성매개 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못할 만큼 좀 내밀한 질환이다 보니까 감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이제 또 겉으로는 이 성병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이제 신원이 보장된 분들, 이제 잘 알고 지내는 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성행위 그걸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는 콘돔이라고 하는 좋은 기구들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검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 매독이랄지 임균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 균을 배양해야 되는데 균 배양도 어렵고 했는데요. 요즘은 PCR 검사라는 걸 통해서 아주 잘 진단이 됩니다. 이제 PCR 검사는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하는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양의 바이러스나 균이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를 이제 많이 증폭시켜서 늘려서 검출해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진단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지는 다행히 많은 성매개 질환들이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 증상이 금방 없어지긴 하는데 점점 이러한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 내성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증상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오셔서 이제 정확한 PCR 검사로 확실하게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질환 특성상 성 배우자에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점 때문에 계속 감추다 보면 결국 그분과 다시 생활을 하시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재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 상대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저희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내밀한 경험일 텐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이 성매개 질환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요. 또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셔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성생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희조라고 합니다. 저희 요로생식기 감염학회에서는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관리라는 의미는 항생제를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다라고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젊은이란 의미가 예전에는 어리거나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현재는 좀 더 활동적이고 또 열심히 하려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상임이사님들이 많이 젊은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요로감염학회가 이렇게 젊은 이미지와 함께 바르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항생제라는 것은 꼭 써야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도 항생제를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합쳐서 젊고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의미의 카우티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홍이라고 합니다. 요로생식기 감염학회는 비뇨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학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로생식기 감염은 일반인이나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하고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요로 감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건강 정보들이 실제로 인터넷에 범람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자들의 유병률이 높은 만큼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질환의 상태를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에서 만성전립선염, 만성골반통 증후군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대에서 40대, 50대 초반까지 남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성을 아주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하복부나 혹은 음낭 혹은 회음부가 불편하다면 근처에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교수 안순태라고 합니다. 네, 재발성 방광염 환자의 어웨어니스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약간 인식의 개선입니다. 이 인식의 개선의 대상자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의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이제 이 방광염을 이제 재발성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떤 인식과 함께 예방 치료가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사들은 이제 이 재발성 방광염이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미할 수 있지만 결국에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너무 자주 재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매번 병원에 오질 못하고 주변에 민간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이렇게 잘 뭔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혹은 예방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아닌 다른 여러 제공자분들한테도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권장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은 제대로 된 예방치료를 받지 못하죠. 꼭 의료진이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잘 정리된 예방 전략을 받으셔서 이런 재발성 방광염의 재발을 꼭 막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 김웅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요로생식기 감염이라는 거는 이 감염 질환이 다 그렇지만 속도라든지 전파력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질환이고요. 결국에는 속도라는 말은 이 다른 병도 그런 병도 있고 아닌 병도 있겠지만 감염 질환은 특히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환자가 안 좋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속도가 다른 질환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좀 조기 증상을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뭔가 빠르게 병원을 찾아와서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매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병이 걸리고 치료한다 그런 걸 떠나서 주변에 피해를 크게 주고 이런 국가적인 문제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숨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질환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춘천향 부천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과가 모여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작년과 올해에서 2개의 발표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우리 방광 내에 지금까지는 그냥 특수한 균이 있다 없다 정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뭐 이제 그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생각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이제 와서 그런 미생물이 어떤 게 질병에 영향을 주는지를 찾고 있는 과정에 대한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까지는 그냥 급성 방광염이 반복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로는 너무 치료도 잘 안 되고 재발을 너무 자주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인 미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기술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밝혀가는 논문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말의 합성어고요.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말고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놈, 유전자를 합쳐놓은 말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말 그대로 뭐 사람, 동물 하듯이 모든 미생물의 종류를 통칭해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지놈이란 말을 붙여서 그런 미생물과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까지를 다 포함한 굉장히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우리랑 같이 공존하고 있는 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모든 걸 통칭한 우리 몸 숙주 자체는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점을 주는 그런 모든 미생물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기술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직 연구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비뇨기과 영역에서는 그 소변을 이용해서 한 연구가 크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를 하면 그거 자체가 약간 어느 정도 에비던스만 있다 그러고 디자인만 잘 돼 있으면 그게 레퍼런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딱히 뭘 정해놨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밝혀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이런 재발성 방광염 같은 난치성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뭐 진단이라든지 그런 진단적 툴과 같은 바이오마커 그런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성모병원 가톨릭의대 부천 성모병원에 있는 최진봉이고요. 지금 요로 생식기 감염학회에서는 정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 요로 생식기 감염학회는 요로 생식기 감염과 성병을 연구하는 학회인데요. 저희 이번에 이제 이승주 회장님을 필두로 하는 13대 회장단은 그 기존 학회와는 조금 차별된, 그러니까 좀 더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또 좀 더 즐기자는 목표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제가 맡은 강의도 급성 방광염에 관한 것인데요. 급성 방광염이든 아니면 이제 급성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는 재발성 방광염이든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행동 치료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자가 면역 증강을 시키는 약제도 개발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발성 방광염이 이제 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약을 처방받고 좀 더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CSS는 이제 말씀드린 급성 방광염 증상 설문지입니다. 뭐 보통 이제 급성 방광염을 저희 주소로 오셔서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뭐 소변 검사나 이제 뭐 소변 배양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개발을 했고,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번역을 하고 또 임상적으로 밸리데이션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외래 진료실에 오시면은 이런 방광염 설문지를 받아서 진단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저는 부천성모병원 비뇨기과 1년차 이규민이라고. 1년차 선생님인데 오늘 와보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조금 거리가 멀어서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평소에 제일 많이 보는 환자가 튜머 환자 아니면 인펙션 환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강의들이 좀 나중에 병원 들어가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자주 있으면 좀 오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앞으로 좀 많이 참석하고 싶고, 저는 아까 그 앞에 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생겼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교수님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우증 환자를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지만 유로셉시스도 좀 종종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쇼크가 오면은 이제 어떤
어떤 플루이드를 써야 될지 노레피나 프레스나 그런 걸 쓰는 게 사실 저희 과에서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배우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훔쳐보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런 학회에서 다뤄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술을 펼치는 의료인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도 좋네요, 듣기에. 그리고 뭐 오늘 여기 뭐 1년차 많이 피곤하시죠? 힘들고 생각. 제가 지금 저희 병원 첫 전공이라서 교수님들이 많이 챙겨주고 계셔서 1년차지만 이렇게 업무가 많이 과하게 있거나 하진 않아서 괜찮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100일장, 전공의 100일장 참가하셨나요? 네, 지금 이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공업병원 1년차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1년차 선생님인데 여기 오시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전공의 받은 병원이라서 과장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공의 선생님 1년차 보면 1년차 우리가 보물이고 큰 손님이시고 선택하신 거 되게 잘 하셨다고 선배로서 큰 틀에서 선배로서 고맙다고 느끼고 그렇고 감염학회에서 앞으로 좀 궁금했던 것, 요로 감염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있으실까요? 네. 오늘 배우분들이 이제 실제 병원 돌아가서도 되게 더 유용하고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매니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유럽 뎁시스나 그런 환자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왜냐면 워낙 고령 환자를 케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조금 매니지하는 부분 좀 익숙해져는 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강의 중에서 제일 좋았던 강의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맨 처음에 이제 항생제 어떻게 쓰는지 전반적으로 알려주신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 100일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화이팅!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전공이 3년차로 있는 한예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요로 감염 나와보면 굉장히 많이 보는데 수련 중에는 잘 진료 요로 감염 환자를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처음 만들었는데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감염 환자를 사실 이제 입원 환자 많이 보기는 하는데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교과서나 잠깐 찾아보지 직접 여쭤보거나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다뤄줬으면 하는 감염학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같은 거 있을까요? 감염학회에서 나는 이런 것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은 지금 오늘 프로그램 보면은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을 해주셔서 그게 되게 좀 좋은 것 같고 외에도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지역사회에서 보는 감염성 질환 그런 것도 좀 많이 잘하고 예를 들면 성병이라던가 그런 쪽에 대한 수련 기간 중에 직접 볼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한 지식을 좀 배우고 싶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이사님께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스킵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준비 안 했어. 감사합니다. 그 명성 있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다.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니까. 마이크 한번 볼까요?